안녕하세요. 저희는 헌혈 중단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주는 서비스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 웅하천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혈률을 살펴보면 매년 5%에서 6% 사이의 미비한 차이를 보일 뿐 비슷한 헌혈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액의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면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우선 수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혈액을 필요로 하는 노인 인구수의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최근 4년간 약 30%가 증가하여 혈액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전체 헌혈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10대, 20대 헌혈자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공급량이 필요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혈액 보유량의 위기가 생겼는데요. 안정적 혈액 보유량인 5일분에 비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혈액량은 평균 3.31분으로 우리나라의 혈액 수급량은 현재 위기 단계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 보유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더욱 많은 헌혈 참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와 CI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저희의 서비스 타겟인 헌혈자 집단을 나누어 보았을 때 크게 헌혈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헌혈 무경험자와 최소 1회 이상이라도 헌혈을 경험해본 헌혈 유경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헌혈 유경험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속적으로 헌혈을 해오고 있는 헌혈 지속자와 헌혈을 하다가 현재는 중단한 상태인 헌혈 중단자로 다시 분류되는데요. 이 세 집단의 각각의 비율과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총 59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보시는 것과 같이 나왔는데요. 헌혈 경험이 없다고 답한 41%는 그 이후로 자격이 되지 않아 헌혈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헌혈 경험이 있다고 답한 59%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헌혈을 하고 있는 사람은 17%밖에 되지 않았고 나머지 83%는 현재 헌혈을 중단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이 헌혈을 중단하게 된 이유는 낮은 접근성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건강에 대한 우려와 낮은 필요성이 다음 이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설문 결과를 통해 저희는 저희의 예상 서비스 대상자를 유추할 수 있었는데요. 헌혈을 어느 정도 꾸준히 해오고 있고 상대적으로 작은 집단인 헌혈 지속자와 그와 다르게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헌혈 무경험자와 헌혈 중단자에 좀 더 집중해서 진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헌혈 무경험자와 중단자의 더 많은 헌혈 참여를 위해서는 무경험자의 경우엔 먼저 헌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하도록 한 후 그 다음에 지속적인 헌혈 참여로 유도해야 합니다. 반면에 중단자의 경우에는 헌혈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기 때문에 헌혈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한 단계의 과정만 필요로 합니다. 때문에 한 단계의 과정만 필요한 중단자가 두 단계의 과정이 필요한 무경험자보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헌혈 중단자의 경우 낮은 접근성과 필요성 그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 헌혈 미참여의 이유였던 반면에 무경험자의 경우 그 이유가 체중 미달이나 복용하는 약이 있어 헌혈에 참여할 수 없는 자격의 이유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헌혈 중단자가 무경험자보다 해결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확인하고 헌혈 중단자에 집중하여 앞으로의 CI를 진행하였습니다. CI 하기에 앞서 유저인 헌혈 중단자와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 유저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혈액원과 헌혈의 집을 메인 스테이크홀더로 설정하였고 앞서 유저가 답했던 헌혈 중단의 이유를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세 집단의 각각 CI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유저인 헌혈 중단자는 사파리와 심층 인터뷰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여 CI를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사용자가 직접 서비스에 참여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참여하며 관찰하는 사파리의 결과입니다. 이 사파리를 통해 저희는 헌혈의 집이 각 센터마다 다른 구조와 분위기를 가지고 있으며 헌혈 후 주어지는 리워드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는 다양한 연령대의 헌혈 중단자와 지속자 두 집단을 인터뷰하였는데요. 먼저 중단자에 대한 인터뷰 결과입니다. 첫 번째 인터뷰인은 헌혈에 대한 루머를 듣고 헌혈을 중단하였는데요. 혈액 이동 과정에 대해 불신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헌혈 증서를 실물로 기부하는 방법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인은 헌혈에 대한 타인의 인정이 필요하고 헌혈 후 피드백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인터뷰인은 시간적 여유가 없어 헌혈을 중단하였는데요. 헌혈을 하는 시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번째 인터뷰인은 헌혈이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헌혈 증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헌혈 지속자에 대한 결과인데요. 첫 번째 지속자는 헌혈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껏 꾸준히 해왔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지속자는 헌혈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헌혈이 다른 기부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지속자는 일정 횟수 이상 헌혈을 하면 주어지는 훈장이 헌혈을 하는데 큰 동기부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헌혈의 집에 대한 CI 결과입니다. 세 군데의 헌혈의 집 CI를 통해 저희는 헌혈의 집이 각 센터마다 공간 활용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과 체열을 하는 순서 또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센터 관계자가 헌혈자를 대하는 행동 또한 다르며 헌혈 과정에 대한 안내가 전체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CI인 혈액원 CI는 울산혈액원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헌혈 징서를 실물로 보관하는 것의 비효율성과 사용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병원과 혈액원 사이의 전산 시스템이 부재하며 혈액원에서 필요한 수혈자들에게 헌혈 증서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정작 헌혈자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한 세 집단의 CI 결과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를 통해 저희는 헌혈자의 헌혈 중단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헌혈의 집이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매뉴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센터마다 다른 대응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통해 센터 관계자의 행동 매뉴얼이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헌혈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에 대한 감사와 인정 또한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헌혈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루머가 헌혈자들의 헌혈 중단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헌혈자들에게 헌혈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과 헌혈 정보를 활용하는 데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발견한 7가지 요소를 크게 세 그룹으로 묶어보면 체열 장소의 경험 문제, 헌혈에 대한 인식 문제, 헌혈 정보 관리 문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는 결국 헌혈 중단자들에게 헌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앞서 발견한 문제들과 인사이트들을 오퍼튜니티 웹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체열 장소에서의 경험 문제와 헌혈 정보 관리 문제는 헌혈자가 헌혈을 하러 체열 장소에 왔을 때 해결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헌혈자가 체열 장소에 오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는 헌혈에 대한 인식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하고 심리적 거리감을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과제인 헌혈에 대한 인식 문제를 이 프로젝트의 목표로 잡고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사회적 가치를 부여하여 헌혈 중단자들의 헌혈에 대한 심리적 거리감을 해결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저희 서비스의 작동 방식은 먼저 트리거를 통해 헌혈 중단자들을 모바일 앱 형태의 서비스로 유도한 후 앱 서비스를 통해 헌혈 경험으로 이어져 점차 지속적인 헌혈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인 트리거에서는 우편을 통해 헌혈의 사회공헌 스토리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전자화된 헌혈 증서를 안내합니다. 또한 굿즈를 이용한 프로모션을 진행하여 헌혈 중단자들을 헌혈과 앱 서비스로 유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앱 서비스를 접하게 된 중단자는 먼저 자신의 전자화된 헌혈 증서와 이전에 썼던 체열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자신이 기부한 혈액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게 됩니다. 앱 서비스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배지 기능이 있는데요. 헌혈, 헌혈 인증, 헌혈 증서 기부 등 헌혈 관련 활동을 하면 각각 특별한 배지가 주어지며 배지를 모으면 레벨이 올라갑니다. 또 다른 대표적인 기능으로 헌혈 증서 기부 펀딩 기능이 있는데요. 헌혈 증서가 필요한 수혈자가 글을 올리면 헌혈 증서를 가지고 있는 기부자가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헌혈 증서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헌혈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했던 1:1 관계성을 제공하여 헌혈 중단자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헌혈 참여에 대한 감사와 사회적 인정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헌혈자가 실제 헌혈을 하러 오면 체열 중에는 체열 의자에서 핸드폰 충전을 하면서 지금 체열되고 있는 피가 수혈자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어 내 피가 직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헌혈이 끝난 후에는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기념품과 감사장의 패키지를 리디자인하여 이를 전달받은 헌혈자들이 기부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감사를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8명의 페르소나를 세우고 시나리오 작업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